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4시에 전현희 의원과 함께합니다.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시잖아. 특검, 네,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 특위 총괄위원장. 여러 무척 바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목소리 때문에 녹취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네. AI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최초로 공개했던 그 유튜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조이더 관련된 4명에 대한 녹취록은 네. AI로 한 게 아니고 네. 실제 목소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계속 그 AI를 가지고 뭐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 그분은 네. 조금 사실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된 거 맞고 제보자가 누군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물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되겠지만 자꾸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AI 목소리다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오늘 또 밝혔다는 점을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워낙 이제 좀 진실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수사로 좀 맞아요. 예, 네.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해서 네. 그게 사실인지 네. 아닌지 네.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수사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강제 수사밖에.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차량 운행 기록인가요? 네. 뭐 두 사람 다.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조희 대법원장이 네. 그 시점에 차량 운행을 한 게 어디에 있는 같이 간 지점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네.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통화 기록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네. 수사가 아니고는 안 밝히기가 되죠. 네. 어려운 부분이라 맞습니다. 수사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이제 법사위 회의 있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띠지 관봉지 네네, 관봉권 관봉권 띠지 사건에 관련된 대해서 청문회. 예. 네. 또 전 의원이 또 법사위 의원이시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60%를 회복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 지금 보면 58%에서 60% 2%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가 다시 60%로 올라섰습니다. 자,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의원님? 60%로 올라선 게. 대통령의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오늘도 지금 타운홀 미팅 네, 청년들과 맞아요. 하는 걸 하고 봤는데요. 계시죠? 네. 네,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하고 네. 무엇보다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지 아세요? 3,400을 넘어섰잖아요. 네네, 거의 3,500에 네, 육박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반응을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게 증거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이 반영이 돼서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지표도 코스피 지표도 그걸 보여주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보니까 외교도 긍정적인 평가, 뭐 경제 민생, 소통 외교, 또 부정 평가에 또 외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제가 그냥 생각하면 사인 안 한 문제를 계속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통령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손해 보는 건 아니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걸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님. 그게 정말 오히려 그런 비난을 하는 분들이 네네. 외교를 좀 제대로 모르는 알고 거죠. 네.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지금 엄청 거세게 맞아요. 우리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 협상도 이 25%를 한 것이 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정말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상에서 남아 있는 과제들이 뭐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주한 미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쪽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이런 그렇죠. 협상들이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인을 안 하는 것이 외교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 현재로서는 미국과 그렇죠. 네. 상대에서는 불리한 계약 사인을 조건에 하면은 대해서. 무조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비난하고 이러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그러니까요. 진짜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보니까 그 불리하게 3,500억 투자하는 문제를 현금으로 바로 가져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네, 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예를 들면 네. 보증이나 아니면 대출 형식으로 가고 그리고 수익을 나누는 분배하는 문제도 뭐 미국은 90%를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조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조율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런 주장이니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이익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만약에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좀 지원하기 정부가 또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방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법원장 관련 문제는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님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자기가 만약에 혐의가 아무 의혹에 문제가 없다면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보에 대해서 친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예, 있잖아요. 보고 있고 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이런 행보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사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법부의 수장으로 인해서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의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네.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네. 이 부분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대표 그냥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거의 날짜로 보면 거의 이틀이에요. 뭐 네. 9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틀 안에 끝내버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네. 대법원 상고가 돼서 이제 그쪽으로 기록이 도착한 걸 따지면 한 35일 만에 판결이 그렇죠. 났는데요. 전체로 보면.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이 그 원래 이제 사건이 올라가면 구조가 소부에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소부에 배당이 이제 딱 돼서 그 이후에 이제 걸린 시간이 9일인데 9일이죠. 네. 이 소부 배당된 사건은 소부에서 이제 먼저 심사를 하다가 좀 내용이 그 전원 합의체로 올려서 전압 판결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러면은 이제 전압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법관들이 이제 이걸 대법원장이 판단을 하는데 이 사안은 소부에서 올린 게 아니라 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압으로 해부를 한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전압으로 해부하자마자 심리를 바로 첫 번째 심리를 열었고요. 그리고는 바로 뭐 판결 예, 선고기를 이틀 뒤에 한번 더. 잡아서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사건을 대법관들이 심의를 한 거는 시간으로 따지면 만 하루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 하루 만에 대법관들이 전체가 다 12명이 이 사건을 기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을 봐야 판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얼마냐?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7만 건에 7만 육박하는 쪽에 육박하는, 네, 네. 쪽에 페이지에 네, 육박하는 그 육박하는. 정도의 그러니까요. 엄청난 분량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대법관들이 네, 네. 이 재판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뭐 초등학생도 알 수 다알수 있는 있죠, 그런 사안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네. 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네. 이 사건을 심리할 때 재판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했다는 거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2심 판결에서 그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그 대등 재판부 합의부가 그걸 증거 심문을 하고 증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수기해 가지고 네. 결정을 한 그렇죠. 사실 2심 판결문은 거의 완벽하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마그나 카르타에 준하는 명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네. 그런 판결을 만약에 뒤집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에서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렇게 그렇게. 냈으니까 예. 대법원은 이걸 뒤집으려면 1심, 2심보다 적어도 길게 더 하죠. 많이 당연히 길게 그래야죠. 예, 이 맞습니다. 사건을
기록을 보고 수기를 해야 되는 게 네. 정상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몇 달은 걸려야죠. 그럼요. 근데 이거를 이틀 만에, 네. 만 하루 만에 네. 기록도 안 보고 네. 판결을 한 것은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네. 저희 대법원에서는 네. 이 상고심 대부분의 사건만 들어와라. 우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 판결할 거야. 이렇게 작심하고 기다린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죄할 결심. 유죄할 결심. 예, 좀 저희 올리시고 저기 있어요, 예, 저기. 대법원에서는 유죄할 결심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조희 대법원장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이 것들이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의혹이 당연히 그러니까요. 제기가 네.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파기환송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행동을 했다면 예. 충분히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내가 뭐 알아서 처리하겠다든지 이런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네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선 후보 자격을 네. 대법원이 사실상 박탈하려고 그렇죠. 한 사법 쿠데타를 시도. 네.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그게 시도가 일단 중단이 된 거죠.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고등법원도 처음에는 재판하려다가 하려고 눈치를 뒤까지 보고 잡았잖아요. 네. 눈치를 보고 중단을 이제 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네. 윤석열 재판입니다. 음. 윤석열의 지금 내란 수계 혐의 윤석열에 대해서 네. 특검이 지금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있죠. 그리고 1심, 2심 재판을 이제 1심 재판이 12월에 끝난다고 하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모르겠죠. 네. 어쨌든 직위원 재판부도 뭐 굉장히 이제 공정성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심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또 네. 2심이 있잖아요. 2심 있죠. 어쨌든 1심, 2심 또 특검까지 이 사안은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네. 국회의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낸 민주주의 수호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을 만약 대법원에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러면 그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죄 네. 판결할 결심 그렇지. 하고 대법원에 올라오기만 해라. 우리가 이게 무죄 판결을 하마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그런 행보를 행태를 보면.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실제로 이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에서 네. 이걸 무죄 판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것도 지금 그동안 했던 거 보면 이틀 만에 무죄 판결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에 대해서 지난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사법 쿠데타적인 그런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결자 해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피체 혁명으로 완수했던 이 내란 종식의 마무리가 엉뚱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죠. 진짜 끔찍하고 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